보통은 유아자의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할 때 그냥 모르는 척 해라. 그리고 좀 전환하려고 할 때 초기에 전환해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야, 너 그거 만지지 마. 또 그렇게 만지면 병원에 가서 이따만한 주사 맞아야 돼. 유아기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내용의 베스트 1 질문이 유아자입니다. 그만큼 질문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해답지도 참 많단 말이에요. 매체나 뭐 검색을 해봐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실생활에서 잘 적용이 안 되니까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유아자의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할 때 그냥 모르는 척 해라. 그리고 좀 전환하려고 할 때 초기에 전환해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왜 그걸 만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전환해라.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포도 먹자, 뭐 클레이 놀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전환이 안 되고 계속 집중하고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기도 하고 혹은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아자의를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유아기의 성과 청소년기 성은 아예 다르다.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남근기 시기에 이 감각 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유아자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의를 하고 있는지 먼저 보세요. 우리가 렘 수면 상태라고 하거든요. 약간 졸릴 때. 그러니까 잠들기 전도 약간 이완되면서 잠이 들어가는 거죠. 잠에서 깰 때 마찬가지죠. TV 볼 때 약간 멍해지는 거죠. 혹은 생각을 할 때, 지루할 때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자연스러운 자의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만 아이가 자의를 좀 하는 편이다 라고 하면 남근기 시기에 그럴 때 그럴 수 있지. 좀 멍할 때 감각 추구를 할 수 있지. 이런 거고요. 하지만 이 아이가 그냥 평상시에 어떤 자극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백화점을 가는데 걸어 다녀요. 한 손은 엄마 손을 잡고 한 손은 자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좀 다르게 봐야겠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낮잠을 자는 시간에 자의를 하는 모습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뭐 이야기 나누고 이런 활동 시간에 아이가 자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게 놀이가 고착이 되어서 이 놀이의 즐거움에 몰입하는 게 반복되진 않았나 라는 게 구분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평상시에도 다른 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놀이에 너무 고착되진 않나. 이럴 경우에는 네가 하루의 횟수를 얼만큼 하는지 이런 것도 보죠. 그렇다면 아이가 자의에 대해서 만약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정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야, 너 그거 만지지 마. 또 그렇게 만지면 병원에 가서 이따만한 주사 맞아야 돼 라고 한다면 아이는 절대적으로 행동이 수정되는 게 아니라 공포심, 죄책감만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면 우선 스트레스가 많진 않나 라고 하는 아이의 환경, 아이의 정서를 한번 살펴봐 주셔야 돼요. 동생의 관계 혹은 요즘의 어린이집의 생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불안도, 갖고 있는 불안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두 번째는 몸의 에너지를 충분히 풀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가예요. 아이가 몸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아이인데 그 에너지를 다 풀지 못하고 굉장히 정적으로만 생활을 한다면 유아자의 활동이 우리가 사실 유아자의라는 것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압박자의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음경이나 음순을 손으로
혹은 베개로 혹은 이렇게 어느 물체에 대고서 마찰을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게 바로 유아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몸의 에너지를 풀어야 되는 아이들이 이걸 땀을 쭉 내면서 하는 순간 몸의 에너지를 뿜어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운하고 그 놀이가 굉장히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 활동, 뭐 산책을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게임을 한다던가 공을 가지고 논다던가 등등으로 이 몸의 에너지를 반드시 많이 풀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가 유아자의의 고착 현상까지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아까 구분 지었죠?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통 두 가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환해봐라 혹은 아니 모르는 척 해봐라 이거잖아요. 네, 혹여 내가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맞아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아니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거긴 소중한 곳이니까 만지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자의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재밌구나, 마저 재밌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소중한 곳이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마저 재밌을 수 있어, 한번 해보니까 재밌었지, 때 이제 해봤으니까 다른 놀이 하자, 이러는 거예요. 혹은 거기는 예민한 부분인 거예요. 소중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소중한 부분은 다 소중해요. 그쵸? 뭐 눈도 코도 입도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음경이나 음순 같은 경우에는 세균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깨끗한 손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예민한 부분이니까 깨끗하게 손을 씻고 만지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 그냥 흔연스럽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냥 흔연스럽게 말하되 이렇게 하자라고 전환을 자연스럽게 하든, 아니면 만지지만 좀 깨끗한 손으로 만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를 하는 거죠. 이 유아자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행동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기준, 각각의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